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전씨 사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아무리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 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대패 문화에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역할 분담을 했네요.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전씨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열 용인대 교수, SBS 보도국 정치부의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하정 기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은 미리 기자들에게 예고가 된 거죠? 네, 사전에 이제 알려지기는 했고요. 이 두 장관이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관계부처 그렇죠. 장관. 네,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건에 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고 먼저 그 이후에 이 관계부처 두 장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약간 사전에 공지가 된 이후에는 각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 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수사에 임하는 그런 의지나 계획 같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예, 박하정 기자 설명 들어보면 말이죠. 오늘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치된 이야기인데 다만 팩트를 하나 추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활동 시한을 연장하겠다. 이달 말로 원래 끝나게 돼 있는데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얼마나 연장하겠다고 얘기했죠? 이게 2달, 그러니까 2개월 활동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조사를 하는 조사단원들이 과거사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게 이게 논의가 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밝히기를 2개월 연장을 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죠. 박하정 기자.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김학의 전 차관 나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조사단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하거나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약간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달 연장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2달 더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앞으로 2달쯤 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하정 기자? 그때쯤에는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조사단이 좀 더 2개월의 시간 동안 뭐 밝혀낸 것들 그리고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제 검찰에 넘기게 되면 거기서 강제 수사를 이 부분은 더 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요거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활동 시간이 2달 더 늘어났기 때문에 2달 더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즉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뢰를 하면은 그때 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려면 앞으로 또 2달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일단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이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서 떠오른 거는 헌법 제1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는 쉽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실수사, 특혜, 은폐 이것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 의혹도 없이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든 지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넘어서서 사실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크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일 큰 거는 반응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고 분노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적절하게 더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이상한 정부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만들 것이냐라는 대안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좀 큰 틀 속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은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은 검찰의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과연 2달 연장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나왔던 보도가 이미 밝힐 대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2달 연장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검찰에서 나왔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건 당연한데 법 앞에 평등을 떠나서 권력자들, 권력형 성폭력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보세요.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 고 장자연 씨 이 사건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뭔가 이게 잘못 은폐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이 특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민감용 경찰청장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수사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정의해가지고는 이게 과연 되겠는가. 그러니까 특정 권력층과 또 기업 권력, 자본 권력, 이 정치 권력 다 유착돼 있고 이런 의혹들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지시를 함으로써 그나마 이제 2달 연장됐는데 2달 연장된다 하더라도 뭘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검찰은 무혐의를 2번이나 내렸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어둠의 카르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박하정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검찰을 저도 출입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검찰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짙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수사한 다음에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갖고 수사를 한다. 그게 우리 검찰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갖고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달쯤 뒤에 어떤 결과를 내놓고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떤 가능할까요? 그 수사 자체가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했을 때 유죄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걸 또 판단해 보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축적이 될까 이게 유죄가 입증이 될까를 계속 따져보게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그러니까 장관들에게 언급을 했듯이 이게 공소시효나 유무죄를 밝히는 거 이전에 사실관계를 좀 밝히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의문이나 이런 걸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청원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장자연 재수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건에 대해서 거의 각각 뭐 60만 명, 10몇만 명 이렇게 넘는 정도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궁금증이 남아있다, 덮여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사위, 조사단 차원에서는 계속 활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걸 밝힌 이후에 증거가 있다, 이건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수사로 전환해서 계속 2개월 뒤에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처럼 아무리 시간이 흐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고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나서서 그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사실관계는 규명된다. 이런 교훈을 남기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모든 사안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어떤 핵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얘기한 3가지 사건 중에서 뭐 버닝썬은 좀 제외하고요. 2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접대 문제와 관련돼서는 10년인데 그 일어났던 사건이 2008년도이기 때문에 지났단 말이에요.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15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수강간 혐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소시효가 이제 연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봐더라도 이게 특수강간의 다른 범위를 적용시켜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형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법리적인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씨 사건 관련돼서 어떠한 법리적으로 충돌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재수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공소시효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선술에 이 혐의로 만약에 검찰이 본다고 한다면 알선술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고요. 고 장자연 씨 사건 경우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법적 책임과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도록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소시효의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 그것도 왜 지금이냐. 이 사건 자체가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은폐 의혹이 제기돼 왔고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는 높았는데 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공소시효라든지 증거 수집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덮기는 한계가 왔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해요. 문재인 버닝썬 대통령. 사건이 계기가 됐을까요? 저는 뭐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버닝썬 사건도 지금 워낙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성매매, 마약 유통, 탈세, 권력과 유착, 지금 김학의 전 차관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얘기되는 건 나중에 또 진상이 규명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검찰이 2번에 걸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얘기는 분명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공소시효는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버닝썬 사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 같은 맥락, 같은 연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걸 더 이상 이 공소시효라는 명분으로 이게 덮을 수 있다는 판단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국민청원이 늘어난 걸 떠나서 말이죠. 이제 한국 사회가 우리가 촛불혁명 했다고 했는데 지금 촛불 민심이라든지 촛불 동력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전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규명이 안 된다면 그 촛불 민심은 뭐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권의 성격은 뭐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번 사건은요. 한국 사회의 모든 걸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어떤 민낯 같은 거, 어떤 여성을 또 성폭력하고 도구하고 대상화했던 거 이런 것들, 여성 착취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든지 이러한 발언을 안 한다면은 민심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가능했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떠나서 이건 저도 시민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분노. 제가 아는 지식이라는 건 대단히 제한적이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추론컨대 이건 분명히 뭔가 은폐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시민으로서 제가. 대통령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발동을 한 거라고 봐요. 연장해라 2달을. 저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특수관광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만 뭔가 사건 2달 동안 대단히 제한적이긴 한데 시간이 짧은데 2달 동안 계속 검찰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다면 뭔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뭔가 나온다면 다른 걸 가지고 공소시효 지난 거 가지고는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버닝썬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의 유착 의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미 2차례 검찰이 조사를 해놓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 재판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은 지금 굉장히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인데요. 작년 12월 말에 한번 1차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2차 데드크로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마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점이 뭐냐면 지금 미세먼지 같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케이팝의 일탈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 유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응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번쯤은 모든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차원을 넘어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심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반응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정부가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그건 죽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로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는데 박하정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기사가 뉴스에 잘 나가지 못했죠. 거의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또 이슈가 있어서 시기가 좀 겹치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른 언급, 뭐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건 뭐 신남방 정책, 아세안 순방 결과, 그리고 뭐 제조업, 경기 부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관련된 얘기를 다 했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은 우선 용어부터 수정돼야 합니다. 성접대가 아닌 엄연한 성폭력이고 집단 강간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황교안 대표님, 곽상도 의원님,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지 말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부실 검증했다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덮을 수밖에 없는 윗선 때문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의 댓글 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그리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여론 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 입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적폐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뭐 당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건가요?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장관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의 바로 상사인 네. 거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 지휘 보고 라인에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민주당 회의에서 그 방금 박경미 의원이 얘기했던 그 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이 김학의, 버닝썬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뭐 기존의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뭐 공수처 추진과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어 있는지 밝혀라, 모르쇠로 더 일관하지 말라, 이런 식의 촉구를 여러 의원들이 같이 쏟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대통령의 지시는 진정성 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하는 지시인데, 정치권은 그 지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분명한 것은 뭐 제1야당이 지금 대표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또 제1야당은 왜 그런 거 철저하게 수사라는 지시만 하느냐, 왜 손혜원 의원 사건, 뭐 드루킨 사건에 대한 특검, 그렇습니다. 제도입, 뭐 이런 것들은 왜 지시 안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고 왜 우리 당 대표를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의 사법화 문제로 가져가면은 정치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사건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슈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청원하고 있는 상태인
그러한 이슈와 지금 여러 가지 뭐 손혜원 게이트 문제를 포함해서 뭐 블랙리스트 이거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가져가면은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이 좀 현명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욕을 하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 있는데 모든 것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덮어놓고 유리한 것만 가져가자. 양쪽이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강도는 좀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영진 교수님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차라리 좋습니다. 대통령 지시대로 그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사안들이니까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사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긍합시다. 네. 그러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네. 대통령도 지시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섰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호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박경미 의원 얘기한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차례 무혐의 난 건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고 국민들이 제일 의혹을 받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왜 김학의 전 차관은 동영상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무혐의를 냈느냐. 국민들 많은 분이 네.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경찰청장이 동영상 속의 그 인물은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맞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진상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제 생각에는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김학이고 장관이 황교안이고 민정수석이 곽상도인데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뭐 정치 공세라고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양당은 정치 공세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 나경원 대표, 제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 또 비판해서 좀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리 지금 속상하다 하더라도 여론 반전을 위한 다시 접해물이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요새 그 한국당이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만 한국당을 좀 지지하려던 중도 보수층들도 이거 좀 너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일과 손혜원 게이트 이런 것과는 손혜원 게이트 것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만 같은 층 위에서 동렬로 비교될 건 아닌 거잖아요.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거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발언하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밝혀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걸 지적해야지. 그래야지 야당 대표로서의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그 영이 쓰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상당히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 오늘 대정부 질문은 시작이 된 거죠? 네,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여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사이에 과정에서 어떤 극심한 대치가 있는 상황인데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으면 대정부 질문 사회 분야죠? 정치 분야입니까? 정치 분야에서 정치 분야예요. 그럼 선거법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그 오늘 출석하는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통일장관 이렇게인데요. 아무래도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온 만큼 그 어제부터 계속 이 현안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서 관련 내용들도 계속 질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선거제 개혁 같이 지금 국회에서 뭐 패스트트랙과 결부지어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종원 씨한테 생일 축하 전문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 아마 경찰청장은 직접 국회 출석을 본회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할 처지입니다만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혹은 피의자 혹은 뭐 참고인들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용산서 팀장이 보냈다고 하던데 진술할 때는 그 말 안 했다대. 예, 의원님 뭐 결국은 수사 당국 특히 이제 경찰이 그런 어떤 국민적인 분노를 살 만한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저도 뭐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그런 진술이나 인과관계 이런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나오십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대정부 질문과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다라며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고요. 잠시 뒤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대정부 질문할 때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잠깐 질문과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